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헬로 이슈 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은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이번 4.3 보궐선거에서의 정의당의 전략과 각오를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창원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죠, 지금은. 네,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과 후보 단일화해서 결국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됐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이렇게 축하를 받아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창원 시민들께서 반드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네. 자유한국당을 이겨야 한다는 그 명령 같은 숙제 하나를 지금 이제 해결을 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 힘을 발판으로 반드시 창원 시민들께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먼저 단일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건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네. 그리고 유권자 대상 전화 여론조사 결과 여영국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야 후보 단일화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창원에 내려온 지 한 40일 정도가 됐습니다. 네.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100분을 만나면 100분이 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 특히나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도 하고 있지 않고, 네. 또 뭐 반문특위와 같이 정말 회개한 역사 인식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시고, 네. 그리고 뭐 탄핵에 대한 부정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김학의 성범죄 사건에 네. 이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느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전혀 자기 반성도 하지 않고 또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데 네. 창원 시민의 자존심으로는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 와라. 네.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이 창원 지역의 2개 공중파에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와 여영국 후보가 거의 박빙 대결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탄핵 부정 세력에 함께 맞설 수 있는 건민호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창원 시민들의 그 요구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야권 단일화 말고 많은 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야권 단일화 말고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 여야 후보의 단일화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회개한 여권 단일화다, 야합 정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합이라는 것은 두 당의 어떤 공통된 목표와 명분도 없이 네. 그저 권력 하나를 얻기 위해서 손을 잡을 때 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건민호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 자유한국당의 거의 망동 같은 행태를 국회 안에서 저지를 시켜야 된다. 네. 그러려면 창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한 석의 의석을 더 가져가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곧바로 정권 심판론 이런 얘기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런 그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제압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두 당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권 정당과 야당들 사이에 얼마든지 연정과 연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당이라고 해서 야당과 손을 못 잡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야권 연대를 한다고 정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일은 예. 없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야합이죠. 자유한국당 같은 데와 손을 잡는 것이 네. 시민들이 바라는 분명한 목표에 함께 대답을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협치고 연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회개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국민들은 오히려 굉장히 회개하다고 생각한다는 점, 그것을 되돌려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 좀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 중에 하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얘기가 좀 이번 상황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정의당은 민중당과 이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중당 손석형 후보의 단일화 앞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선거가 한 8일, 9일 정도 남아 네.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단일화가 진행이 되려면 어떤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과정들을 어떻게 밟아 나갈 수 있을지 뭐 폭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기는 단일화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방향성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앞으로 나눠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별한 의미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는 정의당에 더욱이나 이제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실 텐데요. 이번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거전 초반부터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 유세를 다녀보시니까 지역의 민심, 창원 성산구의 민심 어떻던가요? 첫 번째는 뭐 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더 그러실 수도 있는데 많은 네. 시민들께서 노회찬 너무 아깝다. 그것은 한 개인을 잃은 아픔이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우리 사회 약자들한테 따뜻한 정치를 보여주셨다는 네. 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이런 것이 녹아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처럼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거대 권력에 좀 맞서 싸웠던 좀 정의로운 정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안에 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니네가 꼭 돼야 된다. 그래야지 노회찬의 정신을 이을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 들어서서 전반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었고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쉬어봤습니다. 숫자를.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16번을 국회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2달에 한 번꼴로 보이콧을 선언한 꼴이 되는 건데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입법부가 법률로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회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저 보이콧 정치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3법처럼 그 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라든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들을 투명하게 쓰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법안조차도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하면서 이 법도 처리가 안 돼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으로 330일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20대 남은 1년 동안 이제 이 20대 국회가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더 진전할 것이냐 아니면 개혁 후퇴로 주저앉을 것이냐 이것을 가름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좀 놀랬던 거는 황교안 대표가 이곳에 자주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며칠 전에 유세를 하면서 저를 당선시켜주면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유세를 하셨어요. 근데 경남 도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홍준표 전 도지사가 도지사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대통령 되시겠다고 1년 동안 이 도정을 완전히 방치해둔 이런 상태에서 도민들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또다시 이곳에 시민들의 대표자가 되시겠다는 분들이 시민들의 삶을 살피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 대통령 만드는 것에 골몰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과연 이 창원 시민들을 뭘로 보느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거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으로 모시느냐 창원 시민을 대통령으로 모시느냐 이것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각 당별로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의미, 그런 이제 중요성을 두고 각 당 대표가 지금 아예 창원으로 둥지를 옮기셨어요. 그만큼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제가 먼저 내려왔더니 다 따라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이정미 대표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0일 이제 가까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오셨는데 이렇게 창원 성산 지역에
대표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거주를 할 만큼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의 한석은 네. 다른 정당의 한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거대 양당이 10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양당의 격한 대결 속에서 국회에는 어떤 진전도 이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 고 노회찬 대표님께서 원내대표 시절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민주평화당과 원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네.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진보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섭단체라는 것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그 전까지도 정의당이 이 국회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뭐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이 영수증도 쓰지 않고 국민들 세금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돈이 예전에 국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던 것도 다 기억하실 텐데 이런 돈이 원내대표들한테 다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딱 그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매월 막 1,000만 원씩 돈 뭉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님이 그걸 3개월치를 합쳐가지고 국고에 다시 반납하고 이런 돈은 써서는 안 된다, 국회가. 국민들한테 영수증도 못 내미는 이런 돈을 왜 뒤에서 받냐. 이래서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냈고 이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정의당이 권력에 가까이 갈 때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한석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되면 그 공동교섭단체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두 당 사이에 어떤 균형수 역할도 하고 때로는 개혁의 예인선 역할도 하면서 20대 남은 국회를 좀 더 국민들한테 이제 제대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국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석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한석은 늘어도 별 표가 안 나는 한석. 네. 자유한국당의 한석은 더 늘어나면 국민들 골치를 더 썩이는 한석. 네. 정의당의 한석은 국회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한석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한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선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한석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구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보선 전까지 여기 이 자리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의 정치적인 뜻과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당 대표께서 보셨을 때 우리 여행구 후보가 가지는 장점, 다른 후보보다는 우리 여행구 후보가 이것만은 월등히 낫다라는 점이 있다면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생 전문가. 정말 이 경남도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일을 해왔고 또 창원 시민들의 삶을 속속들이 너무 잘하는 후보다라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뭐 많은 그 시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뭐 아이들 밥그릇까지 뺏는 무상급식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뭐 맨몸으로 단식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의 어떤 폭정에 맞서서 도정 질의 과정에서 정말 굴하지 않고 뚝심 있게 도민들을 대변했던 이런 모습들도 보셨을 거고 또 창원 시민들 도시가스 요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거 그거 잡아내가지고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시켰던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덧붙인다면 어떻게 보면 고은 노회찬 대표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홍준표 도지사 얘기도 했지만 도민들을 대변하는 데는 굴함이 없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후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원 시민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후보의 장점, 강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행구 후보의 최종 필승의 전략이 있다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민주당과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창원 시민들 중에서 민주개혁 진보를 바라는 유일한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꼭 막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결집시켜내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폭을 더욱더 넓히고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유일한 대표 주자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드리는 과정들, 이것을 밟아나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원이 제조업 기반의 도시인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정의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탄력 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촛불혁명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그동안 재벌들 너무 많이 몰아줬지 않냐, 이 사회가. 그러니까 재벌들을 키워주느라고 너무나 열심히 일해왔던 사람들한테 좀 적정 시간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는 이런 사회로 좀 바꿔다오. 저는 그것이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어떤 촛불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과로사회입니다. 1년 동안 2024시간을 일합니다. OECD 평균 1700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1년에 석 달을 더 일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법안들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탄력근로제라고 해서 과로사 인정 기준에 침해되는 그런 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특정한 기업과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일하는, 특히 어떤 노동조합의 보호가 없어서 단체 협약조차도 맺지 못하는 많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부에게 다시 재고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환노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탄력근로제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너무 많이 일해서 죽는 그런 사회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지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 지역은 조선업 불황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서민 경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노동자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미 대표님께서는 이런 경남의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어떤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기 위해서 정의당은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진행이 될 때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지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벌로부터의 어떤 갑질,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 근래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님 창원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한숨이 절로 납니다.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창원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창원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원 경제 핵심은 제조업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어서 이 제조업을 굉장히 홀대했습니다. 창조 경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조선 산업이 세계적으로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박근혜 정부가 2014년도에 해양 플랜트 사업에다가 엄청난 과다 투자를 해가지고 조선업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부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조선업은 경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불황도 있지만 회복세가 다시 온다. 그럴 때 조선 산업의 핵심은 숙련 노동이다. 이 숙련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거 다 망가뜨리고 2016년, 2017년 연 2년 동안 경남이 전체 16개 광역시도 중에 경제 성장률 꼴찌수 두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 정부의 국무총리였어요. 그렇게 경제를 다 망가뜨린 주역이 여기 와가지고 다시 경제를 살리겠다? 그 믿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고 노회찬
대표님께서 이 창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진해시를 그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들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를 여영국 후보를 통해서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조업의 새로운 부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부품을 한 1000여 종을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연구원,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새로운 혁신 소재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면서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제 경남 지역, 특히 창원 지역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역전세난, 그다음에 깡통 주택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경남 지역, 특히 창원 지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법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미분양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악성 미분양 아파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창원 시민들은 다 자기 집이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훨씬 넘었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창원 시민들은 6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 전반적인 주택 보급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짓는 것을 일단 창원시에서는 스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분양 허가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그 기준을. 두 번째는 이런 식의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그냥 방치되고 있으면 뭐 슬럼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여긴다면 정부가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전부 구입을 해서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서 집 없는 창원 시민들에게 골고루 주택이 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인 주택이 안정적인 어떤 그 공급 수요 체계를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아파트값 문제라든가 이것도 그 다음 과정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저희들이 좀 내놓는 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정의당의 각오와 앞으로의 다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선거를 질 수도 져서도 안 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정신의 부활을 만들어내는 선거일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의 부활을 만들어내는 선거가 될 것인지 이 갈림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변화의 첫 출발을 이곳 창원 시민들이 반드시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고 더 몸을 낮추고 창원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 노회찬 의원 정신의 계승과 보수와 진보의 판가리를 주장하며 4.3 보선 창원 성산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의당. 이번 출사표가 유권자에게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3 보궐선거에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